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회에서는 그 한국 침구 의술이 어떻게 시행이 되면은 좋을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 국가 최고 회의인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보사부 담당하는 그 장군 의사, 그 군발의 의사 군발이 그 양반이 서양 의학을 이렇게 전공한 그런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서양 의학을 한국에다가 현대의학, 한국에다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의학, 전래되어 오던 의학을 이제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지고 전래되어 오던 그 한국의 전통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침구술하고 침구의학하고 이제 그 자연 약물을 이용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약, 약물요법이 되겠어요. 자연 약물요법이죠. 그런 것을 이제 없애야 된다 해서 이제 없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침구의술이라든지 침구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장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침사법, 구사법 이런 게 있죠. 침은 이제 어떻게 한다, 어떻게 공부한다, 어떻게 시험 본다, 뭐 이런 거. 침사제도, 국가고시를 뭐 매년 봐서 침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또 구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보면은 그 이제 조그만 이런 가게 같은 그런 장소에 유리창 이렇게 문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써 있지요. 뜸을 이제 논다, 뜸을 뜬다. 그걸 이제 구라 그래요. 불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불 기운으로 병을 치료한다, 그런 거죠. 그걸 이제 구사라고 그럽니다. 뜸 놓는 사람.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침구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침 놓는 자리나 뜸 놓는 자리나 실제로는 그게 동일하거든요. 침구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침구사라 이렇게 부르죠. 침 놓고 뜸 뜨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옛날에 그 국가 최고 회의인지 뭔 회의인지 그 박 대통령 때에 그때에 왜 전통의학을 다 말살하고 서양의학, 현대의학을 시작했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한옥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헐고 없애고 거기다가 양옥집을 이렇게 지었다. 서양식 집을 이렇게 지었다. 이제 이런 개념이겠는데 한옥을 남겨놓고 잘 이렇게 보관하고 남겨놓고 옆에다가 양옥을 깨끗하게 또 지었으면은 더 좋았었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제가 평생토록 생각하는 겁니다. 한옥이 좀 문제가 있었으면은 뭐 수리도 좀 하고 현대식의 그런 기자재도 좀 넣고 보강을 해서 한옥은 한옥대로의 멋과 기능을 살리고 또 양옥은 양옥대로 또 새로 이렇게 슬라브를 치고 반듯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멋있게 현대식으로 딱 이렇게 지으면은 그건 멋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통의학을 싹 없애고
현대의학을, 서양의학, 말하자면 동양의학을 싹 없애고 서양의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은 1960년도로 따졌을 때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40년에다가 한 60년 정도, 5, 60년 정도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여기에는 모든 그 의료 서비스, 의료 그 치료라는 게 국가가 다 거의 다 감당을 합니다. 그 재정적인 면에서 또 진료 시스템이 국가에서 다 관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데도 왜 여기서 침 맞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으냐. 또 환자들이 침을 맞고 의사나 환자나 침을 배우고 침을 또 치료를 받고 왜 이렇게들 좋아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전통 침구의학, 이것이 현대의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절대적으로 좋고 필요한 거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침술이나 뭐 자연약물요법을 하느냐? 전혀 안 하죠. 왜 합니까? 전혀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분들도 가족이나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침을 맞고 또 자연약물도 써본다, 그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호전이 되고 또 완쾌도 되고, 그러면은 그런 효과를 인정을 해서 그런 치료를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치료받고 뭐 치료비 냈으니까 뭐 이제 됐다, 그겁니까? 일반 환자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료인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왜냐? 제가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태인들, 여기 있는 유태인들이 침을 맞으러 한동안 왔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태인 교민회 회장단 사람들이, 그분들이 침을 맞고 이제 우울증을 고쳤다 이렇게 됐는데, 치료를 받고 우울증을 고친 자기의 체험 케이스를 가지고 유태인들이 말이죠, 이것을 유태인들 의사들한테 가르쳐서 유태인들의 의사가 앞장을 서고 유태인들의 그 정치인들, 또 유태인의 그 경제계에서 있는 경제인, 뭐라 그럽니까? 그 경제 그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가들. 그런 사람들, 또 뭐 통신, 이런 그 정보교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유태인 조직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이 침술의학을 21세기의 의학으로 독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선생이 하나 필요하다. 멘토리 하나 필요하다는 거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를 지목해가지고 저를 이제 데려다가 대접 열심히 하고, 그런 그 21세기의 세기적인 그런 의료 사업을 유태인들을 앞장 세워서 독점으로 지네들이 한번 해먹어 보겠다. 그것이 한 유태인의 경험에서, 치료 경험에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받고 어떤 효험을 봤을 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생각 다 하죠. 생각은 해도 자기들 맨날 하는 일이 이제 의사의 그 본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뭐 실제적인 어떤 진전이라는 거는 뭐 어렵겠죠. 한 번은 한국의 88 올림픽 때에 제가 그 한국에 가서 스페인에 있는 의사들, 침수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올림픽 선수들이 침술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침수를 이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한국을 드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의료 진료 서비스도 그렇지만은 한국 전통 침술 강연회라 해서 그때 전 세계의 팀 올림픽 팀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주치의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주치의. 그 주치의들을 또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가 강연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스페인 의사들이 돈을 내서 한국 전통 침술 강연회라는 것을 그 종로 5가 그 뒤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슨 동이에요? 그 창경원이 있는데 거기 그 여전도 회관이라고 있어요. 그 빌딩에 저희가 사무실까지 얻어놓고 강연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전통 침술 강연회다. 88 올림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강연회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의료 봉사, 침술 봉사, 침술 진료 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의무국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 이제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잠실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의무국이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의사들이 있고 이제 뭐 한의사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접실에 또 이렇게 소파를 몇 개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 되시는 분들하고 스페인 의사들하고 제가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환자 수송용 헬리콥터 구조용 헬리콥터 한 대까지 준비를 해서 그걸 기증하겠다. 그리고 스페인 의사들이 여기 와서 침술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을 데려다가 침술 진료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이제 저는 뭐 이제 무식하잖아요, 제가. 왜 안 됩니까? 뭐 이제 소리 질러 가면서 거기다 이제 아센트를 딱딱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거기 사무실 사람들이 뭐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되느냐는 얘기 중에 그 물리치료사, 스포츠 마사지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각 나라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팀에서 한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그 부탁을 하는 것이 스포츠 마사지 하는 요원들을 좀 많이 준비해 달라. 그렇게 각 나라에서 이제 주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국에서는 그 스포츠 마사지 하는 전문사 그 요원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올림픽이 이제 끝나면은 스포츠 마사지라는 그 의료 과목을 이제 추가로 의료제도에서 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교육에 들어갔답니다.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사지요. 그러니까 마사지사, 마사지 하는 선생님을 이제 교육시키는, 교육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났느냐. 그거를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됐답니다.
왜냐 하니까 의사협회라고 그래요. 의사협회에서 거기를 쳐들어왔대요. 그 교육장에. 저는 이제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교육장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책상 뭐 의자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데니까. 그거 막 뒤집어 던지고 유리창 깨고 책상 다 뒤집어 던지고 난리 소동을 피워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왜 스포츠 마사지사라는 거를 또 만드느냐. 그러면 자기네들 의료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나라에서 그것을 유행같이 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를 많이 주문을 하니까 올림픽 좀 잘 해보려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준비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난동을 피워가지고 그걸 취소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를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했는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의자 집어 던지고 유리창 깨면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텔레비 보니까 이게 나라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뭐 보사부예요? 그게 뭐 의료 정책입니까?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침술 지금 조 선생님이 스페인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네들 돈으로 다 내고 헬리콥터 뭐 그때 당시 헬리콥터가 뭐 얼마라 그러더라 1억 5천인가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1억 5천이면은 그 가벼운 헬리콥터 하나 환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준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1억 5천만 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스페인에서 침수를 배워서 이렇게 침수를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인기가 있고 행복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 침술의 종주국인 한국이 올림픽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선생. 여기 의사들의 선생은 이제 저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의 조국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이 조은이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그저 조은이가 하고 싶은 이런 강연회 또 이런 진료 봉사 이런 거 의사들이 돈 걷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서 노력 봉사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것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뭐라 그럴지 아니면 한의사협회에서 이번에는 와서 유리창 깨고 뭐 침대 다 집어 던질지 그건 모르고 불안하니까 조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올림픽 구경 잘 하시고 그런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그러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료 진료 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구경 잘하고 그렇게 지냈죠 사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무국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며칠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맨날 하니까 거기서도 뭐 음료수도 주고 그래요. 무슨 뭐 녹차라나 그런 거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죠. 얘기하고 저희는 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 일이 그거니까 그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깐 이제 좀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담당자분들이 없으면 이제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데 두 의사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두 의사분이 저희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딱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사 아무개 누굽니다. 의무국에서 이렇게 올림픽 의무국에서 차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수고 많다고. 웬일이십니까? 그러니 뭔 하신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분이 뭐라 그러느냐면 조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며칠간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조 선생님 하시는 일이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의사들이 바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런 거를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그런 걸 한다는 게 여기선 타부시 돼가지고 금기시된 그런 거고, 또 현대의학을 공부한다는 분들이 뭐 침술이나 얘기하고 그 비과학적인 뭐 아리송한, 예? 문교부 말에 의하면, 예? 그 심오한 철학에 뭐 연결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그런 의학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분위기가 허용치를 않고, 그런데 우리들은 의사로서 진짜 그렇게 침수를 잘 배우고 또 활용을 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도 이바지하고 이런 거 너무 좋게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길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 지금 제 시간 들여서 제 돈 들여서 심술 봉사하러 온 사람 온 계획도 지금 제가 못 풀고 이러고 병신짓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의사들의 얘기를 제가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냥 저는 그냥 뭐 황당하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지금 내가 의사들 데리고 와서 망신살에 아주 그냥 힘들다고 고국에 와서 스페인 의사들 지네들 돈으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고국에 와서 이렇게 찬밥 대접 받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나도 무안하고 입장이 안 쓴다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입장도 못 되고, 하여튼 한국에 오니까 이리저리 뭐 안 되는 것만 많고 뭐가 어떻게든지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젊으신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 명 있는 데서 그 젊은 두 의사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가 그런 거다 이거죠. 왜 의사들이 침수를 못 배우고 안 가르치고 그런 거를 얘기하거나 관심을 가지면은 진짜 뭐 돌팔이 의사 취급하고 사이비 의사 취급을 하느냐, 이런 그 세태가 참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이 한국에서 의사분들이 이거를 꼭 배워야 된다는 것보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예과 2년인가 뭐 하고 본과 4년인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과 과정에서 의학의 일반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뭐 기타 뭐 영어도 배우고 뭐 기타 등등 철학도 배우고 할 텐데, 예과 과정에서 침수를 다 배워야 된다. 예, 교양 과목으로 배우든지 아니면은 의학의 역사에 배우든지 이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술이라 해서 이것을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전공 과목, 여기서는 이제 그 소아과에 외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편도선을 수술하는 거예요. 편도선이 이 목 안에 부으면은 이제 아주 고생스럽죠. 아프고, 나중에는 뭐 물도 못 생기고, 약은 물론 못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물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으니까 이제 힘이 없고, 목은 더 아프고,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 병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런 병이 많아요. 여자아이들은 더 많고.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들의 이 목 부위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아이가 이제 커서 여성으로서의
그 생식기 부분, 임신이나 그 수태, 임신, 또 분만 이런 과정에서 생식기 질환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편도선을 수술한 여자들은 임신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편도선 수술하기 전에 침을 놔서 그 여자아이가 편도선을 앓지 않게 낫게 이렇게 하고 다시는 편도선염에 걸리지 않게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기 의사들이 대안을 얘기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수술하는 게 나쁘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럼 딴 좋은 방법이 뭔지를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뭐 제가 얘기하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방법이 있는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콩팥, 경락, 신경이라 그래요. 이 발바닥 밑에서부터 쭉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뒤로 무릎 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배로 해서 가슴으로 여기까지 오는 이 콩팥 경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콩팥 경락의 기운이 약하면은 또 콩팥 자체가 기능이 약하면은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편도선염에 잘 걸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 편도선염이 안 걸리게 이 콩팥 경락의 기를 올려주고 전체적인 저항력을 올려주면은 편도선염에 안 걸린다. 뭐 낫기도 물론 금방 쉽게 낫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료를 찾아오죠, 사실은. 그러면 그 의사가 왜 그렇게 수술하고 그랬겠느냐? 침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침수를 배운 여기 스페인 의사들은 수술하는 의사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침술로 이렇게 하죠. 치료를 뜸을 조금 뜨고 이제 이렇게 하죠. 물론 침 맞고 뜸 뜨면 따끔따끔하고 그런데 그거야 뭐 조금 참으면 되고 그런 거죠. 목이 아파 죽겠는데 뭐 지금 그거 조금 따끔한 거 뭐 못 참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각 전문 과목 치료를 하기 이전에 침수를 알았으면은 그 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배우고 또 모르고 또 못 배우게 하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제 사이비 그 뭡니까? 의사. 예.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이거 뭐 우리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뭐 위상이 높아집니까? 뭐 의사가 뭐 돈을 더 잘 버는 거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수술하면은 의료수라가 더 비쌀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해서 의사가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도 딸내미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내미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안 배우고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약 많이 먹이고 항생제 많이 먹이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커서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임신분만 할 때가 되면은 문제가 많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그 원인이 다 편도선 수술한 데서부터 유래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과대학 예과에서 전부 침수를 교양 과목으로나 아니면 뭐 교양 선택, 교양 필수 뭐 있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 뭐 기타 등등 해서 일단 다 가르쳐야 된다. 한의과대학도 마찬가지. 한의과대학은 뭐 당연히 침술 공부는 말하고 닳도록 해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6개월만 하고 뭐 됐다고 적당히 그냥 뭐 교수도 모르는데 뭐 학생들이 뭐 알아서 뭐 하냐 이래 갖고 뭐 쓰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예과에서부터 요즘은 한의대도 6년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예과에서부터 침수를 조금 착실히 좀 책 한 권을 배우면 책 끝페이지까지 언젠가 제가 한의사들이 침구 대성이라는 책을 갖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400몇 페이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한 번은
끝내기를 한 번은 해야 된다. 전 그거죠. 적어도 40몇 페이지에서 배워가지고 한의학 박사 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의학 박사가 뭐 침구 전문, 예? 교수, 주임 교수까지 된 분이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은 일반 한의사나 뭐 침구 주임 교수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했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예, 시간 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 뭐 아무 어려움 없어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의사들도 자연 약물, 한약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침술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 침술을 모르기 때문에 한약을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약이라는 거는 한국만 떠나면은 아무 약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건강식품이다. 좋게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으로 더 먹어볼 수 있다. 이렇게 선별을 해놨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팔고 사고 할 수 있다. 자유업이에요, 이게. 예. 허가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침수를 안 배우고 교수님도 뭐 모르니까 학생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르고 한의사가 뭐 침을 열심히 넣는다 그러면 뭐 돌팔이 같고 그러니까 뭐 한의사는 뭐 맥 보고 뭐 신비스러운 맥을 보고 아주 그 은은한 한약 그 있잖아요. 아주 심오한 그런 그 자연의 뭐 어쩌고 그런 약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돈도 잘 벌고 환자들도 뭐 먹을 걸 주니까 한 보따리 주니까 돈 낸 거 값어치도 있는 거 같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침수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한의사가 외국 나가봐요. 그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에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의사가 외국 나가서 침을 놓다가 현지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외국 의사들한테 고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자기는 돌팔이 침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다 침구사가 일을 하지, 뭐, 한약업사? 한의사가 그 뭐 한약이라고 파는 거,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있지만은 그게 뭐 의료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식품 판매업이죠. 그래서 한의사들도 외국 나와서 한의사라고 고집해가지고 침구사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하다가 잡혀가지 말고 침구사증을 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한의대에서 예과에서 침수를 가르쳐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예과 딱 마치면은 침구사 자격증 하나씩 탁탁 주라 그겁니다.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은 침구 전문 의사 또 제도를 두세요. 그 의사들도 의대, 예과를 딱 나오면은 침구사, 국민의술, 예? 국민의술인 침구사증을 탁 주라 이겁니다. 체육대학 얘기를 제가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대학에서 침수를 배웠다. 운동을 하다가 뭐 허리가 삐거나 발목이 다치거나 손목이 뭐 삐거나 어깨가 뭐 결리거나 이러면 침을 맞으면 잘 낫는다 해서 체육대학 나온 분들이 이제 체육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침수를 보조 이렇게 수단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2년이 되든지 아니면 체육대학 졸업할 때 뭐 체육선생님, 뭐 교사 자격증, 뭐 이런 거 교직 과목 해가지고 그런 것도 주고 뭐 좋은데 국민의술인 침구사 자격증 하나씩 주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조은이 너 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더니 너 술 취했냐? 너 술도 안 먹는 놈이 술 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냐? 제가 이제 잘 모시던 선배님 중에서 학교를 못 다닌 분이 있어요. 무학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침을 잘 놔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소문 나가지고 그분네 집에 이렇게 가면은 아주 환자들이 디글디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사시는데 농사 같은 건 뭐 질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당시 뭐 농사에서 그거 뭐 비료 들어가고 뭐 넙 들인다고 그러죠. 인부들 들여서 뭐 농사하고 그 힘들게 그 땅 조그만 땅 가진 데서 해봐야 그거 농약값도 안 나온대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런데 침을 이렇게 쓰덕쓰덕 넣으면은 뭐 2,000원 그때 돈으로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는데 뭐 10명 오면은 2만 원 3만 원 그렇게 현찰로 생긴다 이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아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아주 진짜 멋있게 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농사 같은 거 뭐하러 짓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침을 아주 자기는 뭐 조용히 양심껏 한의사들한테 약 팔아주면서 그분의 비결은 뭐냐 하니까 침을 놔도 문제가 없대요. 왜냐 하니까 약은 한의사 거를 팔아준대요. 동네 한의사한테 약 그거 지어달라 해서 한제 지어서 또 한자한테 가서 그거 먹으라 그러고 한의사한테 약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이제 잘 놓으니까 병이 잘 낫죠. 그러니까 약을 부담 없이 쓰는 거예요. 순환약제를 그저 편안하게. 그럼 환자들은 그거 좋아하거든. 뭐 먹으라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뭐 한 번 따려주고 돈 내라 그러면 돈 척척 내고 침값 내라 그러면 아이 침 맞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침에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러면 아 이거 좀 사기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몸의 기운이 돌아가고 조절돼서 병이 낫는 거는 침수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의원에 약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서 이 사람을 보호를 합니다. 아, 그 사람 말이야. 뭐 문제 생기면 아, 자기가 보호해주고 한의사협회에서 뭐 불법 의료 단속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그건 또 이렇게 조절해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때 조선생 그러죠. 제가 이제 젊고 이제 강사를 하던 시절이니까 조선생, 아니 무식한 사람의 침 논다고 그 침이 뭐 안 듣나?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배운 사람이 놓는 침이나 무식한 사람이 학교 못 다닌 사람이 놓는 침이나 효과는 똑같아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뭐 침을 뭐 쓰시면은 뭐 잘 쓰시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뭐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침술이라는 게 뭐 졸업증 알아봅니까? 네. 의술이라는 게 뭐 졸업증 알아주고 뭐 병이 뭐 졸업증 알아서 뭐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침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학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체육대학 나왔으니까 친구사증 주고 어떤 사람은 간호대학 나왔으니까 간호원들 다 배워야 됩니다. 간호원들. 예과에서 다 배우라 그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4년제였어요. 간호학과. 2년 동안에 딱 예과라고 해서 배우면은 그때 침수를 쫙 교양 과목으로 아니면 뭐 동아리라도 만들어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사증 딱 주세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 한국의 국회의원에 그 뭐 태권도 하시는 분들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뭐 맨날 뛰고 뭐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은 외국에 나와서 뭘 하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전에는 태권도 도장 같은 거 해서 아주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요. 사업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외국 사람들도 태권도 많이 배우고 몸이 좋으니까 아주 한국 사범님들이 태권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대요. 힘이 딸리고 몸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도장에서 침을 넣기를 바라고 침수를 하고 있어요. 도장에서 침수를 한다니까 뭐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시비 걸지 않죠. 여기는 뭐 누가 어쩐다 해서 뭐 고발하고 단속반에 뭐 돌아다니고 단속기간이 있고 여긴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그저
분수껏 정도에 맞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거는 침수를 조금 잘 했으면 전업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더 이 침수를 이제 전적으로 직업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거죠.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뭐 유단자다. 그러면은 공부 좀 시켜가지고 친구사증 다 주라 그거예요. 또 제가 앞에 전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수부대, 우리나라 공수부대 얘기하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글쎄요, 앞으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공수부대 얘기 중에 의무하사관들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공수부대의 의무하사관들은 침술교육대라는 데 가서 침수를 배웁니다. 예, 주특기 교육으로 배워요. 그리고 공수부대에는 침술교육대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 산하 한국군 부대 중에서 최고로 용맹하고 건장한 사람들 가서 고생 많이 하는데 공수부대, 거기에 의무하사관, 이 사람들은 몇 년씩 침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침 놓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의료사범이 돼가지고 단속에 걸려가지고 벌금형 물고 영창 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거 나라가 국민들 갖다가 아주 그냥 이건 조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그러면서 뭐 민주 찾고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예? 뭐 자유평등 뭐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외국에서도 어느 나라 가도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근데 한국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공수부대 의무하사관 했던 분들, 거기서 침술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 또 몇 년씩 하사관으로 중사로 일하다가 상사로, 중사 상사로 또 제대한 의무하사관들, 침구사 자격증 다 주라 그거예요. 주는데 뭐 중국이 뭐 반대합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럽니까? 뭐 주사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거 다 없어져야죠. 그런 정치인들 무슨 필요 있습니까? 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의사 하는 사람 뭐 때문에 반대합니까? 간호사? 뭐 때문에 반대해? 물리치료사? 아이고 침술은 분류를 뭐 굳이 하자 그러면은 물리치료 과목이에요. 몸에다가 쇠로 된 침을 이렇게 쓱 넣는 거예요. 그 넣었다가 빼는 거. 이게 침이에요. 침술이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물리적인 거예요. 여기 약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쇠로 만든 침이 하나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물리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치료죠, 이거야말로. 그럼 물리치료사가 침술을 모른다. 이런 물리치료사는 사실 그거 문제 억수로 많은 거예요. 고생만 새 빠지게 지가 평생 돌아가지. 뭐 마사지하고 뭐 카이로프락틱하고 그거 노가다 아니에요, 노가다. 물리치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침으로 경락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참 답답하네. 평생 고생하실 발자네. 네. 물리치료사 당연히 공부 좀 해가지고 침구사증을 다 주라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마사지 하는 분들 침구사증 다 주세요. 또 뭐 농구 코치 뭐 해서부터 유치원 선생님들서부터 노인정에 있는 그 종사하는 분들, 예? 전부 친구사증 다 주세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내가 친구사 좀 관심 있다 하는 분들 다 주세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의사가 뭐 침을 하니까 뭐 한의사 무서워서 한의사가 와서 의자 집어 던지고 책상 집어 던질까봐 무서워서 못한다. 그런 보사부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못하면 장관이고 뭐고 진짜 그 뭐하러 있어요.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장관 해야 됩니까 진짜? 이리 오세요. 제가 밥은 먹여드릴 테니까. 밥을 먹었으면 사람이 좀 할 일을 좀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때문에 의자 집어 던지는 것 때문에 못한다? 에이그 그런 조직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 의무국 그거 무슨 올림픽 한다고 뭐 외먼 사람들 동원해서 고생시키고 그런 거 해서 뭐 하겠어요 진짜. 네? 그렇게 한국이 주체성 없는 줏대 없는 그런 짓들 하고 폭력적인 그런 걸 하면서 무슨 뭐 문화시민 뭐 찾고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통, 의학을 배우는 전 과목에 대해서 침구사 자격증을 다 줘라. 침구사들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까?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학자, 침 놓는 선배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선인같이 동네에서 인심 얻고 한의사한테도 인사받아가면서 그렇게 협조해가면서 공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잘못됐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한의사 뭐 의사 여러분들 그 선배님 무학자 선배님을 뭐 무시하는데 뭐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시할 자격이 돼요 진짜?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 침구사에 종사하는 분이 이제 점점 많습니다. 점점 많아요. 제가 나올 때 83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민 오신 분들이 저를 아주 밥 굶어 죽기 좋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분들이 전부 침구사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부터 딱 불에끼에 걸려 있다 보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나와서 공부해서 또 한다 하더라도 원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부터 이 침구사에 대한 어떤 제도란다든가 자격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이게 단속 종목 아닙니까? 단속 종목.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펴요. 외국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돌팔이는 외국에 나와도 돌팔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의 의사, 한의사가 외국 나와도 돌팔이고 한국에서 침을 공부해서 나온 사람도 역시 돌팔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각 나라의 형편에 맞춰서 끼워 맞춰가지고 다 굽실거리고 들어가서 현지에서 적응해서 이제 침수업을 직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양들로 이제 살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그랬다 쳐요. 한국이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와서도 그래야 된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 말라 죽은 거냐 이거예요. 에? 조국의 의학을 외국에 나와서 남들은 저 사람 한국 사람 말이야 대단하고 한국 국위선양하는 멋있는 한국인이다. 저런 한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니까 저 한국에 감사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 자체는 한국에서도 돌팔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서도 돌팔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야 듣기에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우리 손에 달려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도 못 풀면서 뭐 그런 뭐 심오한 골 때리는 병 고친다고 설치고 거짓말하고 환자들 골탕 먹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려고 대학 나가고 박사학위 땄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스페인 병원에 주립병원에 쫙 댕기면서 평생토록 제가 떠들어댄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다 박수 받고 댕겼어요. 저한테 와서 사인들 받느라고, 사진 찍느라고. 제가 뭐 인기 연예인처럼. 네? 그러면 한국 의사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 못해요? 아, 저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의학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는 사람, 건강에 관여되는 사람, 또 다른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인 이상 약간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친구사증을 다 내줘라. 저는 그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세요. 취미를 살살 하는 사람들은 뭐 그저 직분같이 그저 그냥 하면 되고 말썽 안 나게. 근데 자기가 이거를 나는 전업으로 하고 싶다. 의사가 나는 친구센터 하고 싶다. 그럼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증 걸어놓고 친구사증 딱 걸고 멋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외국 나와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누구든지 친구사가 자격증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그렇게 다들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일이 많은데 시간이 또 자꾸 가네요. 한 가지는 한 번은 중국 친구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얘기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침을 배우고 침수를 했다가 스페인에 이민을 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침수를 공부한 증명서를 갖고 오라. 여기서 이제 그랬대요. 여기서는 이제 협회 차원이거든요. 민간 협회 차원에서 회원 등록이 되면은 그걸로 사업자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협회를 가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 공부한 뭐 졸업증이나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 뭐든지 갖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막막한 거예요. 왜냐 그런 걸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온 거는 이제 여권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뭘 갖고 왔냐? 또 여권 하나 들고 왔대요. 그 여권 나 좀 보여줄 수 있느냐? 했더니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 이 중국 사람 여권이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신문지 종이 있잖아요. 시험지 우리말로 하면 신문지 종이 같은 종이 요만하게 자른 종이를 반을 딱 접어가지고 요게 여권이에요. 요게 한 장. 한 장 종이가 이렇게 된 게 요게 여권이에요. 신문지 종이가.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너네 종이가 안 좋구나. 여권이 이러면 중국이 형편이 어려운가 보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뭐 공부한 졸업증이나 뭔가를 중국에서는 있을 거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그걸 좀 받아와라. 그리고 대사관에서 공증을 해주면 더 좋고 스페인 말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 중국에다가 그거를 연락해서 서류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한 1년 정도 걸릴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통신이나 그 우편 그런 게 그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관공서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너무 늦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뭐 그거 그렇게 해봐야 되겠지. 중국까지 또 가고 돈 들고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 말을 듣고 그럼 대사관을 먼저 가보겠다고 그래요. 그 중국 대사관에 이제 간 거죠. 여기 이제 아르투로 소리아라는 멋있는 동네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겠죠. 2, 3일 지났는데 이 사람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거 졸업장 학업 증명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 중국 대사관 도장 딱 찍혀 있고 멋있게 해왔더라고요. 반짝반짝 종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야, 참 멋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협회를 가라. 가서 너가 마음에 드는 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안내를 할 거다. 그 열심히 잘해라. 그 이제 중국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1년 정도 걸릴 거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해줬대요. 그 자리에서. 그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해줘? 대사관에서 뭐라도 알아보고 했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그냥 해줬대요. 뭐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줬나 하니까 자국민, 중국 사람이 외국에 와서 침수업을 하겠다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브레이크를 거느냐. 그래서 침수를 당신 하겠다고? 그래, 잘해. 그래가지고 대사관에서 딱 해줬다는 겁니다. 대사관 재량으로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개업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업계에서 그냥 일편단심 종사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제 저를 뭐 조은이는 그래도 침쟁이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고 평생토록 침쟁이 마드리드에서 굳세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뭐 그 정도로는 이제 저를 이제 쳐주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여기 뭐 한국 교포가 하나 와가지고 한국에서 무슨 뭐 학회니 뭐 이런 데서 침을 배웠다고 침수를 하겠다고 대사관에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거야 뭐 대사관에서 뭐 처리하실 일이지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사관에 공문이 하나 외무부를 통해서 온 것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는 절대로 침술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절대 관여하지 말고 뭐 아는 척 하거나 뭐 편의를 봐주거나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무부에서 공문이 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포부는 와가지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대사관에서 내가 공부했다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은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왔는데 그것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침구사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는 이게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외무부에서는 이제 절대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말아라. 취급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대사관에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해요.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중국 대사관에를 갔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재량으로다가 그냥 해줬다. 확인 없이 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여기서 침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일을 제가 보고 여기서 사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의술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와서 진출해서 이제 자기가 이 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나는 모른다. 어떻게 모릅니까? 한국에 학회도 있고 거기서 공부를 했으면 한 만큼의 증빙 서류가 있고 한데 외무부에서는 나는 그거 뭐 서류 봐도 모르겠고 서류 난 뭐 모르겠다고. 학회가 뭔지 뭐 난 전혀 모르겠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사관이 와서 해야 되느냐? 한국에 있는 보사부는 그 골빈 공무원들 앉아가지고 광화문 바닥에 그 땅 비싼 데 앉아가지고
비싼 밥 먹어가면서 그따위 짓 한다지만은 대사관은 외국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뭐가 다른지 좀 생각해 보시오. 내가 뭐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끝냈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침구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댓글로 달아보세요. 그 사람 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구독 이런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댓글 달고 공유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니 조은이 너는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댓글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이상하네.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튜브를 할 때는 그런 거 많이 해달라고 인사를 해야 돼. 먼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해야 돼. 저 버릇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구의술은 국민의술이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요. 국민의술이다. 모든 의료인이 알아야 된다. 건강에 관여한 사람 알아야 된다. 모든 국민 개인이 알아야 된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학자들도 잘한다. 그 무학자 선배 친구사들 얘기하라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배웠다는 거 저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전혀 제가 그분들 앞에서 힘 못 주죠. 힘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해야 된다. 또 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외국 현지에서 고생을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침을 놔서 평생 자식들 키우고 본인이 또 여기서 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침구사증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외국에서 나가서 한 놈들은 안 준다? 줘야죠. 늦게라도 줘야죠. 저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말로 된 거 간단한 거 보사부령으로 했든지 도지사령으로 했든지 저 그런 건 몰라요. 동장님이 쓴 거라도 좋은 친구사를 어쩌고 도장 하나 꽁 찍어가지고 그거 또 친구사증 받았으니까 세금 내라. 세금 내 기꺼이 내죠. 저도 물론. 그럼 세수도 확보되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 강연회 때 제가 88 올림픽 때 한국 전통 침술 강연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연지동에서 그 여전도 회관 빌딩에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절반 한 400여 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가 국회의원이었어요. 한국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명함을 받아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국회의원 명함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 사회지연맹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지연맹 후원. 거기 다 국회의원들이 계세요. 정당을 초월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참석자들의. 거기서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유럽 땅에서 독일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스웨덴 사람, 스페인 사람, 스페인에도 여러 사람 있죠. 안달루시아 사람, 갈리시아 사람,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사람, 마드리드 사람, 다 내가 침 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애들 키우고 여태까지 먹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침을 잘 넣든 못 넣든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침 못 넣냐? 한국 사람 종아리는요, 저부터도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해부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학적으로 조금 이상해.
덜 빠졌어요. 제종아리부터. 뼈도 좀 골격도 이상해. 머리통은 크고, 예? 몸통은 작고, 발도 작고, 다리도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바켓스 하나씩 쓰고 걸어다니는 것 같처럼. 디스코텍에 가면은 대번에 그거 알죠? 머리 바켓스 같은 거 흔들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폼이 안 나요. 춤을 춰도 폼이 안 나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유럽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죽었어요. 뭐 이거 이런 얘기해서 나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변상할 때 유럽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망해서 그 변상하는 이제 돈으로 변상을 하게 될 텐데 돈이 같겠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한국 선생님하고, 예? 영국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하는데 한국에서 영국 선생님이 돈 많이 받겠어요? 한국 선생님이 돈 많이 받겠어요? 저는 모르니까. 만약에 영국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몸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농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몸값이 더 비싸다 이렇게 쳤을 때 그 사람들 몸뚱이에다 침 제가 놓고 뜸 뜨고 제가 이렇게 평생 먹고 살았는데 한국에 오면은 침 못 놓고 뜸 못 넣는다? 도대체 한국 사람 뭐 해부학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거 뭐 저 솔직히 기분도 안 나요. 네, 제가 스페인에서 일하는데 이제 가장 재미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여기 의사들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해요. 아유, 우리 선생님 진료소에 오니까 절대로 이제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 진료소에 오니까 환자들이 다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쫙 찼냐고. 제가 어떤 때는요, 환자 많을 때는 인물을 봐요.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진료소 분위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못생긴 사람들을 빼요. 아이고 침 맞아봐야 그게 뭐 낫겠냐고 돈만 들지. 아주 그래가지고 환자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치료를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선남 선녀들만 쫙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혼자 느끼고 살 때가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그렇다 그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왜 제가 그걸 못합니까? 해라 그래도 누가 침 놔주라 그래도 제가 놔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여기서 치료비 제가 받고 지내는데 뭐 한국에서 뭐 2, 3천 원 받아가지고 그거 하러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외국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에 침수를 갖다 외국에다 보급을 하고 국위 선양하는 거 아닙니까? 달러를 벌고 외화를 벌고 한국에 와서 뭐 옷가지라도 사가고 침술이라도 기재라도 사가고 된장고추장 사가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라도 그 사람이 침수를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한국의 침무사 자격증 못 줍니까? 못 줘요. 예. 그러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자기들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된다. 그 와중에 싸우는 와중에 불쌍한 한국인 환자들만 고통을 받는다. 그겁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는 그래서 다들 병신짓 한다. 그래서 그 힘든 일들 하고 그 3D라고 그런 일들 하고 태권도 뭐 태권도 좋죠. 그러니까 뭐 남들 두드리고 남들 발로 차고 쥐는 더 얻어맞고 뭐 그런 거 하고 그거 외에 또 뭐 하는 일 많죠. 그런 거 다 좋지만 왜 침수를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그것이 한국 정부가 잘하는 방침이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과대학, 체육대학 뭐 다 나오신 분들, 대학 나오신 분들
그게 할 일입니까? 네,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회에 이 한국 침구의학의 진흥 방안을 제가 건의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회까지 조금 더 하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